안녕하세요. 양신TV 양홍신 거대고양이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이제 거대고양이가 입에 착착 붙네요. 저희가 이전에 속사포처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겉핥기식으로 고양이 건강검진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좀 더 건강검진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은 보호자분들이 좀 염려하는 것들, 아니면 궁금한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양반향인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검사라는 과정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검사 자체가. 근데 이제 뭐 신체 검사, 그 다음에 뭐 피를 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상진단적인 검사. 영상진단적인 검사라는 거는 보통 초음파 검사라던가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크게 세 가지인데, 뭐 피 한 번 뽑는 거는 쉽게 끝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체 검사도 당연히 뭐 5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초음파 보는 거는 복부 초음파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좀 걸려요. 시간이 한 15분, 한 20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되죠. 뭐 소변도 채취해야 되고. 보통 이제 소변 검사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럼 요 검사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면은, 요 검사는 간단한 이렇게 주사기 바늘 있거든요. 바늘로 직접적으로 방광에다가 약간 찔러서, 살짝 찔러가지고 채취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합치면 대략 40분 정도.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협조적이지 않다, 비협조적인 고양이다, 협조적인 고양이다 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빨리 끝나는 애들도 있고, 어떤 고양이들은 좀 오래, 왜냐면은 이제 하다가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은 좀 쉬었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검사를 한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수면 마취라는 걸 하냐라는 면에서는 신체 검사상에서 뭐 아이를 어떻게 벌써 하려고 하니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하악질이 심하다던가 막 대소변 실수를 한다던가 병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호자님한테 조심스럽게 안내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뭐 수면 마취 아니면 주사 마취를 통해서, 진정을 통해서 아이를 좀 재웠다가 다시 깨우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마취라는 것도 심마취가 있고, 그러니까 심마취라는 건 깊게 떨어지는 마취가 있고, 아니면 약간 진정되는 게 있고, 조금 진정보다 더 진정되는, 약간 이렇게 단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거는 아이 상태나 뭐 이제 수의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보통 5분 정도가 지나면은 보통 아이들이 잠들죠. 그럼 잠들면은 훨씬 더 빠르게 끝나요. 아까 말씀드린 4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20분 정도로 단축되는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이 약제의 특징은 뭐냐면 깨우는 약이 있어요. 각성을 시키는 약이 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가 다시 아이를 이제 잠든 상태에서 레드선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이도, 고양이도 이 검사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긴장, 아니면 검사 자체를 저희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취약은 해롭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것도 하나의 약간 좀 도시계단 같은 게 있죠. 왜냐면은 이게 적정한 약물을 올바르게 선택해서 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양이가 건강하다는, 뭐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진정 주사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간혹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 질환을 갖고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한 케이스 있을까 말까?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보호자님들도 놀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뭐 SNS라던가 온라인상에 공론화 시키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돼서 뭐 무지개 별을 건넜어요 라는 얘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두려움, 아니면은 조금 약간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취약은 정량을 쓰거나 했을 때는 크게 뭐 아이의 수명을 뭐 단축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장기에 손상을 입힌다던가 이렇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손상을 안 입히고 안전하게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아이의 호흡수라던가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는 종합검진은 1살 때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살 때부터 하되 이 주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1살부터 만 6살 때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 7살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나도 사실 평생 검사 한 번 안 해보고 나도 30살 먹을 때까지 검사하는데 무슨 고양이를 검사를 하냐라고 하지만 고양이의 신체 나이는 정서 나이와 신체 나이는 다르지만 신체 나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노화가 된다,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1살이 되면은 사람의 신체 나이로 15살이고 2살이 되면 사람의 신체 나이로 24살이 벌써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4살씩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배가 빠른 거죠. 그래서 2살 이후부터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검사는 4년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 7살 이후에 6개월에 한 번 하는 검사는 내가 40대가 됐기 때문에 40대가 돼서 2년에 한 번 검사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검사 받잖아요. 건강검진 항목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시제고, 체중제고 이런 것들, 혈압제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잖아요. 혈압까지 재는 건 이제 기본적인 신체 검사고, 비만도 아이가 비만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신체 검사 안에는 뭐 청진이라던가, 뭐 귀를 본다던가, 눈 체크를 한다던가, 치아 체크를 한다던가, 뭐 털의 상태를 본다던가, 심박수를 본다던가, 뭐 아니면은 간단한 혈압을 잰다던가 이런 것들이 신체 검사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혈액 체열을 한번 하죠. 체열을 한번 해서 요즘에는 이제 체열을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되게 많아요. 각 병원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있겠지만 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이 건강검진 프로그램 내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체열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뭐 간이라던가 아니면 췌장 수치라던가 염증 수치라던가 뭐 전해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혈액 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더 많은 것들을 빨리 잡아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검사 기법들, 그런 검사 키트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뭐 개의 경우에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검사도 혈액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만큼 고양이는 심장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까지도 키트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딱 끝나면 아이를 데리고 뭐 복부 엑스레이 찍는다던가 흉부 엑스레이 찍는다던가 이런 엑스레이 촬영들을 하겠죠. 아니면 골격계 뼈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절염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관절염 쪽 골격계 관련된 엑스레이 촬영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게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보죠. 엑스레이 검사는 이 머그컵의 외관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초음파 검사는 외관이 아니라 이거를 투시해서 안에 내부 장기의 상태를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기의 모양이라던가 변화된 건 없는지, 뭐 종양은 없는지, 아니면 장벽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림파선은 보이지 않는지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을 주사기를 통해서 직접 채취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검사를 다 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렇죠. 비용을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정말 꼭 추천되는 검사가 있는 겁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살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일단 예방의학적인 검사는 꼭 잘 받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혈액 검사 외에 예방의학적인 검사라는 거는 항체가 잘 유지가 되는지, 항체가 검사, 그러니까 접종을 하고 항체가 잘 유지되는지 검사, 아니면은 심장사상충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기생충의 감염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라던가 초음파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7살 이상의 경우에는 뭐 보통 더 추천되는 거는 순환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심장에 손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 콩팥이 손상되진 않은지 조기 손상 평가 검사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없는지, 갑상선 호르몬 검사,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7살 이상에서는 꼭 기본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 외에 꼭 체크를 받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검진을 하다 보면 대부분 건강검진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오는 집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오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처음 왔어요. 근데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막 이러면 이 검사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좀 부담되는 건강검진이 뭐냐면은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저희 병원 다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쓸 거죠. 저희 병원 다 솔직하게 검사 다 하면 100만 원 넘거든요. 한 아이 검사 다 하면.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강검진은 1차 검사예요. 1차 스크리닝 검사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검진하는 항목들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고도 검사라고도 하죠. 추가적인 검사까지 막 의뢰 검사가 들어가고 막 그 다른 뭐 외부 실험실에 보내는 검사까지 하게 되면은 진짜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막 불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괜찮아요. 아직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은 아끼는 마음에 다 해주세요 라고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럴 때가 있지, 솔직히. 아프지 않고 병원을 안 가는 것도 중요한데, 아픈지 안 아픈지를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도,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숙지하시고 잘 상담을 받으셔서,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받으셔서 아이의 건강을 항상 유지해야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